안녕하세요. 영상 칼럼 굳은 땅 홍해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주가 아니고 서울 저희 집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때문에 잠깐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제 수술한 지도 3주가 조금 넘었는데 정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응원의 글을 보내주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굳은 땅의 주제는요, 좀 슬프고도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화 배우죠. 강수현 씨가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사흘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결국은 별세하고 말았는데요. 오늘은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과정을 의학적 궁금증을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먼저 명복을 빌어야죠. 저희 또래 배우셨고 저는 87년도인가요? 제가 대학생 때 이분이 나왔던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 너무나 감동 깊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도 시바지라든지 아재 바라제 이런 영화로 국제적인 상도 많이 받으셨고요. 가장 기억나는 이분의 명언이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래서 영화인의 자존심을 지킨 분으로도 널리 칭송을 받은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55세니까요. 한창 나이인데 사실은 저는 이분이 혈압이 높은지 담배를 피우는지 술을 좋아하시는지 이런 상태를 전혀 모르고 지금까지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위주로 제가 취재한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이니 확정적인 진실은 아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요. 그 유족들이 밝힌 원인이 뇌출혈이다라고 하는데 뇌혈관이 터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한창 나이에 배우에게 생겼을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이분의 뇌출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풍, 그러니까 뇌졸중으로 생기는 뇌출혈이 아닌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풍으로 생기는 뇌출혈은 이제 나이가 훨씬 더 지긋한 분들, 혈압 관리가 안 돼서 혈압이 올라가 있는 분들, 동맥경화로 혈관이 딱딱해져 있는 분들이 갑자기 복압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예컨대 예전에 어르신들이 재래식 화장실 겨울철 용변을 보다가 쓰러지는 경우잖아요. 요즘은 이런 경우에 뇌출혈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강수현 씨의 뇌출혈도 말씀드린 중풍으로 생기는 뇌출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들이 가장 유력하게 생각하는 원인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뇌동맥류라는 질환입니다. 말 그대로 뇌동맥이 이렇게 주머니처럼 붉어져 나오면서 얇은 막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터지는 경우죠. 중년 이후부터 호발하고요. 우리나라 인구에서도 검진을 통해 상당히 흔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희 비욘즈를 통해서 집사람도 뇌동맥류가 있다는 이야기 들려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강수현 씨의 뇌출혈은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강력하게 의심을 합니다. 자, 의학적인 이유는 이분이 쓰러지기 전에 두통을 반나절 이상 알아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행되는 증상이 대개는 있습니다. 그냥 선행되는 증상이 없이 갑자기 쓰러지는 이런 경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풍으로 생기는 뇌출혈이고요. 뇌동맥류로 인한 출혈은 대개는 선행 증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심한 두통이잖아요. 그래서 강수현 씨의 뇌출혈은 동맥류로 의심이 된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의 궁금증은요. 뇌출혈인데 왜 심장이 멈추는 심정지와 같은
그래서 급기야는 수술 한번 못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되느냐. 요즘과 같은 첨단의학 시대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요. 이유는요. 뇌출혈이 심하게 생기면 많은 양의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뇌라고 하는 게 두개골이라고 하는 갇혀있는 공간 안에 있잖아요.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혈액이 나오면서 압력이 올라가고 뇌에 염증으로 인한 부종이 생기면 결국은 이 뇌 조직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게 두개골의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목뼈와 연결돼서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쪽으로 뇌 조직이 밀려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바로 그 부위에, 그러니까 이 목 아래에서 되뇌하고 척수를 연결하는, 우리가 이제 뇌간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되뇌피질처럼 뭐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기능이 아니고요. 순전히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중추 역할만 합니다. 예를 들면 심장을 뛰게 하고 맥박을 유지하고 숨을 쉬게 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그런데 여기가 가장 먼저 눌리면서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뇌사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뇌간의 기능이 정지돼서 심정지까지 뇌사에 빠지게 되면 식물한 인간하고 많이 다르죠. 에크모를 비롯한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이나 혈액을 돌린다 하더라도 대개 며칠을 못 가고 숨지게 됩니다. 비가역적이죠. 그래서 강수현 씨의 이 안타까운 사망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맥류 파열이 생겼고 피가 나오고 뇌의 부종과 압력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뇌간이 밀려 나오면서 눌리고 파괴되고 그러면서 심장을 조절하는 중추신경이 망가지면서 맥박이나 호흡을 멈추게 하는 그런 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점 한 가지를 가장 안타깝게 지적을 합니다. 뉴스를 보면 당일날 강소연 씨가 두통을 많이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병원에 빨리 가보자라고 말을 했는데 그냥 한번 참아볼게라고 조금 지체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좀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최대한 50%까지는요. 영어로는 이제 센티넬 해모리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출혈, 우리말로 옮기자면요. 무슨 얘기냐면 동맥류가 처음에 압력을 받아 터질 때도 갑자기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초기에는 대개 이렇게 좀 서서히 피가 좀 새면서 소량씩 스물스물 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찢어지면서 대량 출혈을 일으킨다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스물스물 피가 셀 때 우리가 그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선행출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빨리 병원에 갔더라면 수술적인 방법으로 출혈 부위를 막아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안타깝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건 일단 첫째,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여러분들 보통 건강검진 하잖아요. 조금 추가로 돈이 든다 하더라도 MRA라고 하는 이 뇌혈관을 찍는 MRI가 있습니다. 하나도 안 아픕니다. 뭘 찌르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해봤거든요. 추가로 한 번쯤, 평생에 한 번은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해보면 이제 중풍 여부도 알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의 뇌혈관에 동맥류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걸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번쯤 미리 점검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이제 보통 6mm 이하인 경우에는 지켜봐도 되지요. 근데 지켜보는 도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 증상, 어떤 두통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 두통이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런 두통이 아니고 여러 가지 특징이 난생 처음 경험하는, 어떤 분들은 뭐 벼락이 치는 듯 아프다, 뭐 욱신욱신 아프다,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난생 처음 경험한 두통이 생기면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맥류에서 혈액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경고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실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혈관이 터지기도 하지만 막히는 경우 있잖아요. 뇌혈관이. 우리가 이걸 뇌경색이라고 표현하는데 출혈과는 좀 다른 질병이죠. 이 경우에는 왜 일과성 뇌허혈증이라는 게 미리 나타나잖아요. 다른 말로 뭐 미니 뇌졸중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예컨대 뭐 평소에 늘 잘하던 익숙한 행동이 갑자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혀가 잘 안 돌아가서 발음이 샌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잘 매던 사람이 갑자기 헤매는 겁니다. 손을 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어쩔 줄 모른다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를 탔는데 여느 때와 달리 시동을 이렇게 키를 넣어서 돌리면 되는데 이걸 못 넣어서 헤매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런 게 뭐 몇십 초, 몇 분 지나갔다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많은 분들이 내가 뭐 기가 허했나 보다, 컨디션이 나쁜가 보다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게 본격적인 혈관이 막히는 걸 미리 암시하는 전조 증상입니다. 그때 빨리 대학병원 신경과에 가서 나의 뇌혈관 어디가 막힐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하면 우리가 예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강소연 씨의 경우도 동맥류로 인한 뇌출혈로 우리가 의심을 하고 여기에 해당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행하는 출혈이 있고 그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세가 두통이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절대로 가볍게 생각지 마시고 빨리 병원 응급실로 가서 뇌혈관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네, 오늘 굳은 땅은요 강수연 씨 별세를 계기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의학적 사실 몇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